안녕하세요. 빌라타임즈TV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부천시에 위치한 괴안동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괴안동은 부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역곡역을 기준으로 한쪽은 역곡동이고 한쪽은 괴안동이에요. 그래서 1호선 역곡역과 가까운 곳이 바로 괴안동입니다. 괴안동이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특별히 잘 나온 집을 추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아파트 사셨던 분들도 가장 부러워하는 구조가 바로 테라스입니다. 오늘 집은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나와서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집입니다. 그럼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주식 주차예요. 보통은 1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기계식 주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캐슬라인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들어가고 나오고가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원래는 들어가는 쪽이 안쪽, 나가는 쪽이 바깥쪽인데 여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화살표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 동선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바깥쪽으로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벽이 조금 장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오히려 들어온 차는 부드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차도 편하게 나가게끔 위치를 바꿔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 들어온 차랑 헷갈릴 수 있지 않냐. 사실 이게 집이다 보니까 이주에 입주하신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손님들도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막상 이제 생활을 해보시면 이 규칙이 정해져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전보다 자주식 주차에 일렬 주차로 되어 있어요. 이 차선과 차선과의 거리가 좀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은 겹주차를 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좀 있고요. 차를 빼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2층에서 10층까지 건물이고요. 총 28세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 라인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딱 28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이어서 지금 뒤쪽도 주차장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 출차주의 써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돌아가는 동선이 조금 이렇게 가파르긴 하니까요. 운전 조심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입문 같은 경우는 앞쪽이 없고 뒤쪽에 있어요. 출입하기 전에 이렇게 우편함이 이쁘게 나왔죠. 이쪽은 우편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인 택배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큰 짐 같은 경우는 아래쪽, 그 다음에 좀 작은 짐 위쪽을 이용해서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총 이제 한 층에 4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호 라인, 2호 라인이 같은 모양이고요. 또 3호 라인, 4호 라인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4호 라인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4호 라인 중에서 특히 3층 세대는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나온 세대예요. 일단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이제 현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 요 위쪽 부분 정도만 사실은 이제 신발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충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 폭 같은 것들도 다 일자로 넣을 수 있게끔 기본 사이즈로 되고 있고요. 이제 4칸 정도니까 딱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이쪽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칸 정도는 더 신발장이 있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뭐 다른 집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나 또 아이들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집 밖에 말고 이쪽 안쪽으로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일괄 소등 스위치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되게 오랜만에 본 중문인데 보통 중문을 한쪽 밀거나 여닫이로 하는데 이건 이렇게 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실 때는 되게 방음 처리 잘 되게 딱 맞고요. 열면은 개방감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일단은 한쪽부터 설명드리면 화장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화장실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런 선반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수납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데는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나 기본 샤워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샤워부스 정도는 들어갔어도 좋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제 생각에 충분히 늘만도 한데 그게 없다는 거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욕실 자체는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방을 설명드릴게요. 어떠세요? 딱 그쪽에서 보셨을 때 주방 사이즈가 좀 어떠신가요?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주방이 집 전체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잘 빠진 편이에요. 특히 이제 수납 공간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긴장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깊숙하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자리나 전자레인지 자리도 따로 수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서 바로 요리를 하시고 이렇게 침리 후드를 통해서 바로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충분한 공간에 조리 공간 나오고요. 이쪽은 뭐 정수기나 이런 쪽으로 채우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개수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쁜 제품을 좀 썼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주방은 작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냉장고 자리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김치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포기하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둘 다 놨어도 좋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서 김치 냉장고를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별도의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깔끔하게 김치 냉장고를 빌트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냉장고가 한 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 주방에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방 옆에 있는 거와 없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빌라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조금 큰 집들, 좋은 집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 빌라들 가보시면은 주방 옆쪽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젖은 짐 같은 경우나 사실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한다고 쳤을 때 사실 그걸 방에다 놓을 경우에는 쓰레기 들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이쪽에다가 분리수거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공용 공간이니까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점이 여기는 주방 옆에도 한 곳이 있지만 또 방 쪽에도 이런 베란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구조에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식탁 자리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처럼 직접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요건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요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에는 간단한 건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식탁을 더 연결을 하셔서 4인용 정도 쓰시면 딱 맞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조명도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와서 이제 작은 방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간방이에요. 치수 재는 자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치수가 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3m 곱하기 3m의 방이에요.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을 이 정도 사이즈는 편하게 구조를 바꾸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방으로서 적합한 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딱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바로 옆에 안방도 보여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는 10자, 그러니까 3m 정도 나오고요. 이쪽은 3m 30 정도 나와요. 11자요. 보시면은 뭐 침대를 놓기에 그렇게 동선이 불편하지는 않고요. 단 요즘에 워낙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또 뭐 이런 파우더룸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도 잘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안방 같은 경우나 이런 방들은 그냥 무난하게 좀 뺐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을 줄이던 다른 공간을 줄이더라도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이렇게 붙박이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어떻을까 싶어요. 여기는 그냥 장을 하실 거면은 이쪽으로 장을 하시고 침대를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이랑 안방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창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채광창이 나 있고요.
나가서 이제 테라스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테라스 방향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안방에 나머지 이제 욕실 설명해 드리고 거실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부 욕실이다 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면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샤워기 할 수 있을 공간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 해바라기 샤워기를 달고 뭐 부스를 할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사실은 부부 욕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뭐 테라스는 워낙 좋고 전체 층에서 이 층만 사실 이런 테라스가 있는 거고요. 다른 집들은 이 테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동일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실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이 길이 뭐 소파짜리나 TV짜리의 길이나 또 이 폭도 굉장히 넓고요. 또 이런 곳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지금 벽지를 바른 게 아니라 다 도장을 한 거예요. 다 페인트로 칠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가 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우물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조명 같은 것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방처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대로 사실은 여름철에는 방 문 닫아놓고 쓰시면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스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테라스 한번 쫙 찍어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테라스 때문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테라스가 넓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상복합형 소형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길이만 한번 재드리면 여기가 좀 10m가 넘고요. 긴 쪽으로 했을 때 여기도 6m 정도 됩니다. 10m, 6m 정도니까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텃밭으로, 개인 텃밭으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게 불편하다 싶으시면 요거 사실은 그냥 부셔버리고 이쪽을 뭐 데크를 깔거나 개인 취향에 맞게끔 변경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나무 심어 놓고 한쪽에다가 데크 깔아서 사용하셔도 제 생각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 집이 도심에서는 사실 손꼽히거든요. 그런 점 고려하셔서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 집을 꼭 구경을 와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에 지금 테라스인 집이 요거보다 조금 큰 게 옆에 구조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층에 2세대고 2층은 반대쪽으로 또 테라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빌라타임즈 회원님들께 추천을 이 집을 해드린 이유는 이쪽이 사실은 정남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스가 남향으로 비치고 거실도 남향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다 분양이 되면 2층 북향 구조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남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타입으로 좀 제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 4타입 중에 딱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사이즈도 좋고 남향으로 잘 되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은 이제 제일 작은 방인데요. 적혀 있는 것처럼 9자, 그러니까 2m7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방의 장점은 이렇게 북박이가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장롱 같은 경우는 60cm 정도 되거든요. 60cm가 이제 성인 남자 어깨 넓이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폭이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다른 집들보다. 어떤 옷을 걸기에도 좀 편하게 오히려 옷을 거실 수 있고요.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또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별도의 뭐 묵은 짐을 놓는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작은 방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집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집의 좋은 점과 또 나쁜 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집의 좋은 점은 저는 1순위는 바로 저 테라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저 정도 평수의 테라스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 나와 있으면 사실은 다른 집들보다 분양이 제일 빨리 되거든요. 아직 지금 자녀세대 남아있을 때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거실이 굉장히 커요. 이 거실과 주방으로 연결된 이 동선 자체도 너무 좋고요. 식구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거실 큰 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집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집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가 역곡역까지 거리가 뭐 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50m. 그러니까 도보로 따지면 5분 정도 거리고요. 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역곡역 앞으로는 바로 홈플러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인프라도 되게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뭐 이렇게 일렬로 자주식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또 아쉬운 점도 설명을 드려야죠. 첫 번째는 이 주방에 김치냉장고 자리가 없다는 거 첫 번째 하나랑 안방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북박이나 드레스룸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주차장이 장점이라고 설명을 또 드렸지만 운전이 미숙한 분 입장에서는 이 돌 때 동선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장단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 마쳐서 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